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집값이 1년여 만에 반등했습니다. 고가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강남 지역과 용산 등 선호도가 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거나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당초 정부가 내놓은 안보다 특별법 적용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1970년대 지어진 서울 용산구 한강민션, 왕국민션, 한강 삼익아파트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해당 단지들이 속한 서빙고 아파트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올해 하반기에 집값이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금리를 꼽았는데요. 금리 상단을 확신하며 현재 이자 부담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수요자들은 집값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택시장에 들려오는 이 긍정적인 소식들, 과연 이 속에서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걸까요? 오늘도 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989번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부동산에서 긍정 신호들이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내 부동산에 대한 점검을 한번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내 부동산에 대한 점검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포트폴리오도 점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매수나 혹은 또 이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네, 이번 시간 통해서 우리가 서울에서 가장 중심가인 역세권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는 새로 개통되는 역들이 또 발생을 하면서 단선이었던 지하철이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지역이 역세권 개발로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부분에 특히 재개발들이라든지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잘 공략한다라고 하면 서울 도심권 지역에서 역세권 지역의 새 아파트를 또 얻을 수 있는 기회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내가 부동산에 지금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이 없더라도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서울 도심권 지역의 역세권 지역의 내 집 마련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한다라고 하면 1:1 대면 상담 통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 내가 부동산에 대한 매수에 대한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바뀌어가는 역세권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역세권 지역에서 재개발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장은 어디인지 이런 걸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도 아마 역세권에 투자하라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정도로 이 역세권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많은 분들이 이 투자를 하실 때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서울 역세권 중에서 어떤 곳들을 눈여겨 살펴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1:1 대면 상담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16번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분 고민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는 지금 잠실 세내역 쪽에 지금 거주 중인데요. 네,
근데 그쪽에 지금 저희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매매 타임이 좀 궁금해서 문의차 전화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잠실 세내역에 있는 트리지움하고 리센트 엘스 중에서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이 약간 좀 불안정한 상태여서 전세 한번 갔다가 매매를 할지 아니면 그냥 바로 매매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매수 계획 갖고 계시는데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잠실 리센츠와 엘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트리지움까지요. 네, 트리지움까지 네. 세 군데를 지금 보고 계시고 이 셋 중에 어떤 곳이 그래도 향후에 조금 더 미래 가치가 높을지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지 이 부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전세를 거주 중이신데 네. 이 지역에서 매수를 하는 타이밍과 어떤 네. 아파트를 타이밍에 맞다라고 하면 어떤 아파트를 선택했으면 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거죠? 네. 자, 지금 아파트 보신 게 결국은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이렇게 보시고 계신데 우리가 아파트를 선택할 때 보통 입지 그리고 대단지 그리고 최근에 새 아파트 이런 기준들을 세우잖아요. 네. 이 새 아파트는 이런 기준에 다 연식도 비슷하고 단지 수는 트리지움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3,000세대 이상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지의 연식도 비슷하고 같은 입지를 지하철 잠실 세내역을 이용하는 같은 입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새 아파트를 우리가 흔히 표현해갖고 우리 중국집 가면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이런 물어보잖아요. 네. 어떤 거 좋아하세요? 보통은 다 중국집 좋아해요. 가면 그래서 네. 짬짜면이라고 두 개를 섞어놓은 게 팔죠. 네. 네. 아파트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다라고 하면 엘스나 리센츠를 선택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엘스나 리센츠는 그러니까 학교를 단지 내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학군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에서 우리가 아파트의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많이 흔하게 얘기하는 게 학군이고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한강이거든요. 한강. 엘스나 리센츠에서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동강 그러니까 그 호수와 그렇지 않은 호수의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강을 보이는 조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한강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이 기준이 부동산 가격에 또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또 교통이란 부분도 있죠. 교통이란 부분이 있는데 트리지움이나 리센츠보다는 엘스가 9호선 종합운동장역 9호선 이용하기 훨씬 좀 더 편리하죠. 네. 그래서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엘스가 조금 점수를 조금 더 높고 그다음에 리센츠 그다음에 트리지움이에요. 근데 네. 새 아파트 다 이거 기준은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팔기 좋은 게 가장 좋은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기준이 좀 더 장점들이 많은 아파트, 그러니까 학군이라든지 한강 접근성이라든지 지하철 교통이라든지 입지라든지 대단지라든지 새 아파트의 여러 종류 중에 내가 장점을 조금 한 개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매도가 좀 더 쉬워질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준들이 조금은 생기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석촌호수라든지 이런 잠실역과의 거리가 트리지움이 조금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지구라든지 공원의 접근성 그리고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앞에 이 인프라 그러니까 중요한 인프라가 조금은 더 좋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한다라고 하면 새 아파트를 그냥 비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학군이라든지 한강 접근성 그리고 교통을 봤을 때는 이 순서가 조금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매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강남권 같은 게 최근에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네. 강남권의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 시장 원리예요. 시장 원리. 결국은 부동산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공급과 수요잖아요. 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요.
네. 그러면 강남권이 왜 최근에 수요가 좀 늘어났느냐라고 하면 강남권의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전체적으로 강남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1년 사이에 많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적으로 가격을 내가 매수하려고 보니까 강남권의 아파트가 너무 비싼데 실질적으로 지금 좀 떨어져 보이니까 내가 강남권에 거주하지 않는 비강남권 수요들이 한 번쯤 내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해볼까 하는 수요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 수요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생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강남권의 가격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개포 준공 그 개포랑 네. 반포 원베일리가 곧 입주되잖아요. 네. 그러면 공급이 일단 많아지는 상태니까 좀 가격 변동될 수 있지 강남권에 않을까요? 들어가고 싶은 수요와 네. 지금 새 아파트가 생기는 원벨리라든지 공급에 대한 부분과 네.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강남권을 보는 건 아니고 리젠츠랑 엘스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 송파도 결국은 강남권에 흡수돼 있는 강남 3구에 포함되어 있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잖아요. 이게 네. 이제 비강남권이라든지 또 서울이 아닌 비수도 그러니까 비서울에 있는 거주자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강남권,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예요. 그 수요들이 가격이 떨어진 가격대를 보고 내가 지금쯤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요들이 몰려드는 거고 그 수요들은 한계점이 없어요. 전 국민 중에 강남권, 송파, 특히 엘스라든지 이레센츠라든지 트리지움이라든지 아니면 또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에 가고 싶은 수요는 끝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자금의 부족 때문에 못 가는 것뿐이지.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선생님께서는-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네. 거는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그 공급으로 가격이 영향받는 건 전혀 없고 강남권의 아파트는 결국은 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면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높은 가격에 의한 피로감 때문에 많이들 가격의 수요들이 좀 없어지는 것뿐인 거지 네. 그게 조금씩 풀리는 순간부터 그냥 한계선 없이 그냥 수요가 폭발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강남권은. 그래서 그런 시점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 시점을 지금 오는 긍정 신호들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계속 전세를 거주하는 것보다 매수 자금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뭐 화랑적인 분위기는 아닌 상태에서도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간다는 주의신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끝도 없이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네. 부동산의 가치는 등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의 거주만 가진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한 세대 한 세대씩 다 가져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가격이 이렇게 뛰거나 떨어지거나 하진 않겠죠. 근데 부동산은 투자용,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투자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의 하나의 또 품목이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등락이라는 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 등락에 의한 그러니까 경기가 떨어지더라도 투자의 물건들은 어딘가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자 수요는 또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또 상승을 하는 장이 열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거주 목적이시잖아요. 네. 실거주 목적이라면 그 등락의 의미에서는 지금 매수하셔도 지금보다 더 막 바닥을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뭐 시장 상황이 좋아서 이게 지금 사면 막 오를 겁니다. 그건 투자의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시점은 지금보다는 뭐 하반기 시점이라든지 이런 시점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임대를 거주하고 내가 매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세 만기에 맞춰서 그냥 매수하시는 게 맞다. 2년 지났을 때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해 있을 거다. 내가 임대를 거주하면 또 2년을 거주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또 2년 뒤에는 이만큼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 내가 매수할 아파트의 가격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무주택자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경기에
의해서 막 급등을 하고 뭐 이런 시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무슨 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매수하셨어도 괜찮을 것 같고 매수한다라고 하면 내가 편리성을 먼저 우선적으로 따져야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군이라든지 한강 접근성이 좋다면 엘스나 리센츠, 내가 인프라가 좀 더 중요하다라면 트리지움인데 실질적으로 매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에 우선한다라고 하면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으로 좀 순위를 조금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호도에 따라서 아파트 선택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향후에 매도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엘스 쪽이 장점이 조금 더 부각되니까 이쪽으로 살펴보시길 권유드렸고요. 매수 타이밍은 지금도 괜찮다. 전세 만기 시점에 맞추어서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안양 박달동에 벽산 아파트를 임대해 두고 있는데 네. 이거를 팔아야 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돼서요. 여기 언제부터 보유하고 계셨을까요? 네. 여보세요? 네, 죄송해요. 네. 2020년도부터요. 2020년부터 보유하셨으면 3년 정도 가지고 계셨고요. 네. 네, 안양시 박달동 벽산 아파트 임대주. 그럼 지금 투자 목적으로 혹시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네. 네, 투자로 지금 보고 계셨고요. 알겠습니다. 이 매도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전망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달동 벽산 아파트,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매수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2020년도에 매수하셨고 아마 네.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만회하는 시점에 좀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아파트를 선택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박달동 벽산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 보니까. 네. 그때 매수하시고 나서 가격은 네. 올랐죠, 당연히. 네, 근데 올랐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계속해서 좀 더 오를 것인지, 그래서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잖아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투자용이라고 하면 매도하셔야 돼요. 투자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양 지역 그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안양 지역은 네. 안양 지역은 서울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네. 신도시가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양 지역의 수요들은 결국은 뭐냐면 서울에 출퇴근하는, 그러니까 서울과의 접근성, 서울의 전세 수요, 전세가라든지 서울의 가격이 높은 사람들이 밀려서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4호선 라인 중에 네. 밀려서 들어오다 보더라도 그 수요들은 뭐 인프라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은 따져볼 거 아니에요. 거주를 하니까. 네. 그 수요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어서 4호선 라인의 평촌이겠죠. 네. 그 지역이 그래서 안양 지역에서는 가격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박달동 벽산 아파트는 네. 구도심에 있잖아요. 안양 구도심에. 네, 그렇죠. 안양 구도심에 있다 보니까 안양 구도심 지역은 그냥 가격만 보고 들어오는 수요들이에요. 네. 그러면 가격의 민감도가 높겠죠. 가격만 보고 들어오는 수요라는 것은 가격이 비싸면 안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이 수요들이 들어오는 수요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오르게 되면 이 민감도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박달동 벽산 아파트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뭐 일기 신도시가 있는 평촌이라든지 삼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조금씩 그 지역들도 가격에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는 당연히 조정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격 민감도에 대한 수요 때문에. 네네. 그래서 투자용이라면 거주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싼 가격에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좀 움직이셔도 되지만 네. 투자용이라고 하면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거를 팔고 어느 네.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투자용이라고 하면 네.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안양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안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호선 라인에
서울 접근성, 그러니까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인프라가 네. 갖춰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가장 동안구, 이 만안구 지역보다는 동안구 지역의 범계역이라든지 평촌역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공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있죠. 네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부분이 아마 마스터 플랜이 내년 정도에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기 네네.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게 되면 일기 신도시 자체도 새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활용하는 일기 신도시가 있는 이 범계역 주변 지역의 아파트를 공략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근데 안양도 박달 아파트를 박달동 벽산 아파트를 네. 매도하고 아마 이 평촌 지역은 들어가기에는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 순위로는 그 아래쪽에 4호선 라인에 보면 3번 있죠. 3번. 네네. 3번 신도시도 결국은 일기 신도시예요. 3번도. 그러면 일기 네.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3번 지역도 나쁘지 않는 지역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안양 박달 아파트를 박달동 벽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네. 일기 신도시가 있는 안양이나 3번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첫 번째 투자를 전략을 바꾸시는 방법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예 네. 안양에서 벗어나셔서 네. 서울 지역에 네네. 서울 지역에 지금 서울 지역은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네네. 재건축도 뭐 규제 완화해서 재건축도 활성화되어 있고 또 재개발도 많은 활성화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우리가 노후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된 정책들도 있는 재개발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첫 번째 시청자분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이라 했잖아요. 네. 공급인데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의 공급 자체가 많아졌잖아요. 네. 많아지니까 가격적으로 많이 비싸지 않는 재개발 지역의 서울 지역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 가격이 아직까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지역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울 지역의 재개발 지역을 접근하는 방법. 우리가 안양보다는 서울과 안양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서울 지역이 투자성은 훨씬 더 높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서울 지역에 아직까지 가격이 높지 않은 재개발 역세권 주변 지역을 좀 선택하는 두 번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 지역들은 많은 재개발 지역 중에 금액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 하니까 아마 네네. 안양을 선택하든 서울 지역의 재개발을 선택하든 투자를 네. 매도하시고 투자를 다시 하실 때는 이 네. 번호로 다시 주셔서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어떤 지역을 선점하는 게 좋은지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네. 평촌이나 3번 지역에서도 일기신도 특별법에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어떤 아파트가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받으시고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양의 아파트 매도하시고 서울 역세권 재개발 지역 쪽으로 다시 재투자를 좀 권유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분은 1:1 대면 상담 참석하시면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대면 상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지금 투자를 해두신 이런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투자해둔 물건에 대한 지금 매도를 해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보유하면서 계속해서 좀 기다려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분명히 좋은 지역에 내 가격, 내가 매도하고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더 좋은 입지에 더 좋은 투자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 좋은 물건들을 찾고 있는지 확인 못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도 투자금의 변화가 1억대부터 아니면 또 비싼 건 4, 5억대까지 이렇게 많은 재개발 구역에 투자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금이 좀 작으신 분들 또 내 자금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그중에서 진행 속도가 좀 많이 진행됐던 이런 지역들 선택한다라고 하면 좀 빠른 재개발 아니면 내가 좋은 입지에 재개발 역세권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자금이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어떤 활용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요. 투자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한 물건을 매도하고 좀 더 좋은 입지에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한다라고 하면 좋은 정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참석하셔서 더 많은 정보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역세권 재개발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대1 대면 상담 지금 바로 참석 여부를 또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요. 02-2638-3916번 아래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들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번에 제가 이거 유튜브로 어떤 분이 월곡동에 지역주택조합 건설이 되는지 문의를 하신 분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우선은 거기가 완공이 되었는데 미분양이 2022년 9월 작년에 된 아파트예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그 풀대출 받아서 거의 4억 후반 5억대 정도의 34평을 세대분양을 매매했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 입지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장현동이랑 월곡도 신도시 개발되는 소재는 있지만 거기랑 거리가 조금 멀어가지고 네, 그래서 언제 매도하면 그 이자 주는데도 해소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전화 상태가 지금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월곡동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미분양된 걸 지금 매수하셨다고 34평을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아파트 네. 이름이 어떤 아파트일까요? 네, 월곡동 센트럴 해진이에요. 네, 센트럴 해센 여기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아무래도 네. 주변 개발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미래 가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 매도를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경기가 좋아질 때 좀 가격 상승이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동지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금 미분양 상태인 분양권을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도 한 70가구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네, 일반 네. 분양도 많지 않은 분양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미분양이 됐었는데 그 이유는 분양가 자체가 일단 분양가 자체가 높아요. 네, 분양가가 한 5억 정도? 5억 조금 아래쪽인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여기가 지역주택 조합으로서 조합원으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합원 분양가 있죠. 네,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0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30평대 기준으로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3억보다 조금 높겠죠? 3억대예요, 네. 3억대. 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그러니까 뭐 배고 신도시라든지 월곶이라든지 뭐 장현지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목감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네, 이런 지역대도 한 5억대에서 뭐 비싼 건 7억대까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5억대면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가 안 갖춰지고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는 아파트 단지만 있는 이런 네. 지역보다는 좀 더 인프라가 갇혀 있는 지역 쪽으로 많이들 수요가 옮겨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지역들의 아파트가 뭐 8억, 9억, 10억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도 동반해서 가격이 낮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가격에 힘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분양이 났던 이유도 이런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났던 겁니다. 그래서 10년 제가 지나- 좀 아쉬운 건 이제 매수를 하기 전에 전화를 네. 주셨다라고 하면 좀 좋았을 텐데 네, 지금 매수한 상태에서 전화 주신 거잖아요. 네, 네. 일단은 주변 지역 월동지구도 이게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인프라는 조금씩 나아지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도 없어요. 네, 그래서 자녀 키우는 사람들은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녀 키우지 않는 수요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자녀를 다 키운 고령자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가 아직 없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신혼부부나 그러니까 수요가 좀 한계적이잖아요, 아직은.
아, 네, 이게 네. 갖춰질 때까지는 가격이 상승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매수하시기 전에 내가 매수를 고민했다라고 하면 매수하기 전에 전화를 한번 주셔서 점검을 한번 받는 게, 제가 방송 중에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부동산을 선택하든 아니면 어떤 부동산을 매도를 고민하시든 어떤 부동산을 선택하는 내가 선택의 길에 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좀 더 거기서 어떤 조언을 받거나 해서 좀 움직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지금은 뭐 거주하고 있고 또 세대 분령이라고 하면 그 원룸이 붙어 있는 월세를 받는 주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월세 수요를 받으면서 좀 더 좀 보유하시고 매도를 하셔야 되는 아파트예요. 아, 그러니까 네. 매도 시점을 따로 잡는 건 아니고 매도를 할 수 있는 시점에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 아파트예요. 아, 매도를 하시고 뭐 100곳이나 네. 월곶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는 없지만 월곶역이란 지하철이 있잖아요. 네. 월곶이나 100곳 같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좀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매도는 쉽지 않겠지만 매도는 하셔야 되는 아파트다. 아,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안타깝지만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 드렸습니다. 매도를 하시고 향후에 또 매수하시기 전에 꼭 한번 전문가의 이 전략을 좀 들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선택하시기 전에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네.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3년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 청농 10길 45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아파트인데요. 네. 제가 이제 거주하고는 있는데 뭐 많은 불편함은 없는데 좀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 네, 보유를 해야 된다면 제가 지금 25평에 있는데 뭐 평수를 좀 넓혀보는 것도 좀 어떨지 좀 문의 좀 한번 드리려고요. 네. 자, 지금 관악구의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1단지 보유를 하고 계시고 거주도 하고 네. 계신다고요. 3년 정도. 네, 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지금 매도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가격이 처음보다 좀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서 혹시 좀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있어도 되는 건지 좀 전망도 좀 궁금해서 네, 좀 알겠습니다. 생각 중이에요. 네, 네.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3년 전에 매수하셨으면 네. 지금 3년 동안 가격 변동을 막 몸소 체험했을 것 같아요. 막 10억대 이상으로 뭐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이런 네. 것들을 아마 몸소 경험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마 매수하신 가격에서 지금 시점에 3년 전이면 거의 비슷한 가격대 아니면 조금 더 올랐던 가격대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서울대 입구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 아파트는요. 네. 우리 관악구 지역에 있는 아파트 위치한 아파트인데 네. 이 관악구 지역은요. 새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에요. 맞죠? 네, 네. 뭐 재개발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재개발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성돼서 재개발을 막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성공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 아파트가 그 공급 다 되더라도 관악구는 새 아파트 자체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호선 라인의 강남 접근성은 좋은데 새 아파트가 없고 주변 인프라가 그렇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수요의 접근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적은 수요 중에서도 새 아파트를 찾는다면 우리 아파트밖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이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네. 새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돼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또 완성되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새 아파트 공급되면 대장주 역할을 못하니까 팔아야 되는 거야.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한계적인 수요 있죠. 수요.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새 아파트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수요들이
네. 새 아파트가 많아지면 이 수요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이 수요가 늘어나면 신규 새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 아파트도 같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보유한다고 해서 나 이 아파트 계속해서 보유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를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좀 가격 경쟁을 하면서 우리 아파트 왜 이렇게 안 오르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세요. 네.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 다른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사당이라든지 방배라든지 뭐 방배까지 안 가더라도 사당이라든지 아니면 동작구 지역의 뭐 상도라든지 주변 지역에 있는 지역보다는 우리 아파트가 가격 상승폭이 적잖아요. 네. 그 이유는 관악구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관악구 지역은 원루명이랑 고시원 같은 이런 1인 세대가 사는 주택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요에 맞게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지역은. 그러면 아파트 수요들이 들어왔을 때 인프라가 이 아파트 수요들이 누려야 되는 인프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차이점을 극복하기가 아직까지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런 관악구 지역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형성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조금씩 해소되면 아마 가격 한계선은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강남 접근성이 원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의 아파트 올라가는 거 나는 우리 아파트는 너무 안 올라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한 번은 갈아타기 고민하시긴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거주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은 천천히라도 올라가겠지라는 마음으로 보유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그리고 지금은 관악구 지역에서 대장주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작은 수요라도 우리 아파트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수요들 때문에라도 지금 가격은 뭐 버틴 힘이라든지 그리고 올라가는 힘도 조금은 있을 거니까 지금은 걱정 마시고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거주도 함께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보다는 일단 거주도 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향후에 그래도 좀 다른 곳보다 오름세가 더디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신다면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한 통 이어서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 서울 강서구에 네. 허준로의 강변 3단지 아파트를 지금 전세를 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제 전세 만기 그 시점에 맞춰서 매도를 좀 해볼까 해가지고요. 네. 자, 지금 강서구 강변 3단지 임대 중이시라고요. 몇 년 정도 보유하셨어요? 제가 2018년도쯤에 구입을 했거든요. 5년 정도 지금 가지고 계셨고요. 네. 네. 거주하신 적도 있으실까요? 아니요, 지금 거주한 적은 없고, 네.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계셨네요. 네네네. 네, 매도 여부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양 반갑습니다. 강변 3단지 지금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계신데 네. 18년도에 매수하셨으면 가격은 거의 2배 정도는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제 지금 좀 부동산 시장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아파트 네. 좀 더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은 아닌가요? 우리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우리 몇 평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거주한 거랑 15평, 16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5평? 15평 네. 아파트면 네네. 가격대가 한 5억대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아, 네네. 5억대 정도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평수는 작지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의 이 정도 가격대가 아직은 저렴한 겁니다. 아, 그렇고 네네. 또 가양역, 9호선 가양역을 이용하면 저 역세권의 9호선 가양역을 이용해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네네. 왼쪽으로 가면 또 마곡이라는 업무지구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가양역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블 역세권으로 바뀔 거거든요. 아, 네. 더블 역세권이 바뀌게 되면 홍대라든지 네. 이 지역으로 또 접근이 가능해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으로도. 아,
네. 그러면서 주변 지역으로 업무지구나 인프라 갖춰진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이 너무 좋은 지역이고 또 한강변을 끼고 있다 보니까 올림픽대로를 타러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아파트고 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 대비했을 때는 좀 더 보유하셔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네네. 또 우리 아파트가 예전에 리모델링 추진하다가 지금은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예비 안전 진단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아, 네네. 예, 통과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정밀 안전 진단으로 넘어가겠죠. 네. 정밀 안전 진단으로 넘어가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정밀 안전 진단을 지금 시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아파트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아파트 용적률이라고 하죠. 용적률이 200%가 넘고 여기가 소형 아파트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만한 같은 땅에 네. 많은 세대 조합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분양분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 분양분이. 분양분이 적어서 네.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재건축은 추진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한 특별법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해소 안 돼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네.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거를 추진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이 또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한데 그러면 한강변에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게 되면 우리 아파트가 15평이 플러스 한 7평 돼서 24평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네네. 22평형이나 20평대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주변 지역의 새 아파트 20평대 아파트라고 하면 최소 11억에서 12억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 5억에 플러스 뭐 5억에서 6억이라고 하니까 5억에서 플러스 분담금 뭐 2억을 낸다 하더라도 7억에서 8억이에요. 20평대로 가더라도 리모델링. 그러면 네네.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가더라도 사업 수익성이 충분히 나오는 아파트예요. 아,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입지적으로라든지 가격적으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이 되든 리모델링이 되든 개발 사업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개발 사업의 이익을 아까 교통이라든지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또 개발 사업들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니까 계속해서 임대를 주면서 투자용으로서 계속 유지시키면서 좀 더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시면 저는 좀 괜찮은 아파트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투자용으로 괜찮은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기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로 온 상담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794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이네요. 자, 답심리로 가보겠습니다. 답심리 두산 아파트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답심리 두산 아파트 인근입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답심리 두산 아파트 인근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뭐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는 매수가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로 어떤 투룸인지 어떤 형태의 주택인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아파트를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매수가 대비했을 때 재개발, 그러니까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동의서를 진구하는 지역이 아니라 동의서 진구가 끝나서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들도 특히 역세권 주변 지역에서도 1억대로 투자금을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이 1억대 내라고 하면 확정 지역에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하고 재개발 지역이 다세대 주택은 결국은 개발 사업이나 갭 투자 형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역은 결국은 갭 투자보다는 좀 개발 형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데 개발 형식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개발을 진행할 것 같은 지역과 이제 진행하는 지역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뭐 텀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대라고 하면 그러니까 1억대 내에도 재개발 확정 지역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가격대를 잘 검토해 보시고 가격대가 좀 더 이 지역과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1억대의 역세권 주변 지역의 재개발 지역을 좀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역세권 재개발 지역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발품을 많이 파셔서 주변 지역과 가격 비교도 좀 해보시고요. 또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가격대는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자, 이어서 4427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장안동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 105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거주하고 계신 상황인지 아니면 임대인지 뭐 자세한 상황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요거 지금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더 뭐 거주 목적이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하지만 좀 평수가 넓기 때문에 좀 소형 평수로 좀 작은 평수대로 30평대로 갈아타는 것도 한번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의 수요층들 중에 가격대가 조금 낮은 수요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특히 더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대형 평수보다는 중소형 평형대가 좀 더 인기가 많고 가격 탄력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의 격차가 거의 많이 나지 않을 정도로 큰 평수들이 가격의 힘을 못 받는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좀 중소형 평형대로 한번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한다라고 하면 이 중소형 평대의 가격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형의 평수들은 밀려서 올라가는 힘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거주 중이시라고 하면 좀 더 보유하시라. 하지만 투자용이라고 하면 20평대, 30평대로 한번 갈아타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자를 고려해서 다운사이징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039번님입니다. 동작구 4당 호성 2단지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재건축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전망 어떨까요? 네, 일단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들은 내가 재건축이 완성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로 해서 탄력성 받고 이런 시기에 조금 더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단지들은 아마 좀 빠른 시기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특히 이런 부분들은 조합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합들도 이번 시기를 통해서 빨리 재건축을 해야만 내가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기회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 심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시기를 통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재건축 아파트들은 좀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에 대한 궁금증 열기는 굉장히 뜨거운 편입니다. 이런 분들 1:1 대면 상담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정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뭐 반등을 하고 있다. 긍정 신호들이 보여지면서 부동산을 좀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 뭐 투자를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거주를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들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은 방향성이 아닌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뭐 재건축 단지들도 역세권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많이 하면서 또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재개발들이 많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공략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을 환수되는 내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는 더블 역세권이나 또 쿼드러플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이런 역세권 단선만 지나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역세권보다는 이런 더블 역세권 이상의 지역이 역세권 개발로서의 개발들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들을 좀 공략한다라고 하면 좋은 투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1 대면 상담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고민은 02-2638-3916번 전화 받고 있고요. 샵 3989번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